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운동 렌입니다. 자, 무브먼트 플로우 엎드림 포지션에서 진행하는 동작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엎드려 주시면 되고요. 손은 이마에 편하게 대주시고 팔꿈치는 최대한 옆으로 넓게 벌려주시고 발도 마찬가지로 발등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해서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바닥과 접촉되어 있는 느낌이 오른쪽과 왼쪽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첫 번째로는 이렇게 발목을 돌즈 플렉션이라고 하죠. 교육을 마찬가지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 동작을 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 진행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발목을 한 횟수는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 한 3회에서 5회 정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동작을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느끼는 그 부드러운 느낌, 부드러운 움직임에 대한 그 인지를 느끼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시고 호흡을 크게 해서 최대한 몸에 힘을 빼시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한쪽 다리를 바닥에서 한 1, 2cm 정도 들었다가 편하게 툭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뭔가 힘을 크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닥에서 1, 2cm 정도만 뗐다가 바로 편하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흡을 또 크게 하시고 최대한 몸에 힘을 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다리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1, 2cm 정도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힘을 최대한 빼려고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고 있는 자세가 만약에 조금 불편하다면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로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작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호흡을 길게 하면서 이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양쪽 다리를 모아주시고 발과 무릎을 살짝 모아주시고 너무 세게 딱 붙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양쪽 다리가 편안하게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동작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에 초점을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조금 더 붙여서 움직이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허리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고관절, 무릎 사이와 발 사이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이제 고관절이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이제 무릎과 발을 붙여 두신 상태에서 동작을 하게 되면 영상과 같이 허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는 것보다는 분절별로 나눠서 동작을 취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이완을 하는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다른 관절에 대한 분절에 대한 움직임을 이어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재활 파트에서 이러한 어떤 무브먼트 플로우를 이용하신다면 항상 이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드러운 상태에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최대한 적은 힘으로 고관절 외회전을 동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회전하면서 굴곡 형태로 고관절을 굽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작이 많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억지로 잘하려다 보면은
한쪽에 대한 엉덩이가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서 허리까지 부담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은 크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마찬가지 이완을 해주시고, 자꾸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면 동작을 줄여서 진행하셔야 되고요. 너무 잘하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 뇌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힘을 빼고 최소한의 에너지로만 동작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또 느끼고 경험하는 거고요. 자, 지금은 팔꿈치를 바닥에서 한 2cm 정도 들었다가 다시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쪽 팔을 앞으로 뻗고 이완을 먼저 한 다음에 바닥에서 들었다가 툭 떨어뜨립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팔만 들어도 내 다리와 몸통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만큼 사람의 몸은 어떤 지지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코어의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데 엎드리거나 누워서 하는 자세에서는 최대한의 힘을 빼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최대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올린 다음에 바닥에 툭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뇌의 신경 가소성에서는 통증을 느끼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 게 좋고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좋은 학습을 이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통증이 없는 각도 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지도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어떤 방식의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단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부상의 위험이 적은 움직임이기 때문에 누워서 또는 엎드려서 또는 옆으로 누워서 진행하는 동작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 거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몸에 힘을 빼고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할 때 되게 졸리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또는 몰랐던 근육의 떨림이나 또는 움직임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것도 인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시면 좀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분들, 통증이 있었던 분들은 좀 그 어떤 특정한 움직임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다리와 상지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동작을 할 때는 이제 움직임을 이제 연결시켜서 진행하는 건데 이런 동작들은 조금은 재활 단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각자 사람마다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느낌에서 또는 각도에서
통증이 없는 난이도에서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아픔, 특히 이제 뭐 땡김이 아니라 통증이거든요. 그 아픔, 뭔가 기분 좋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은 최대한 동작을 작게 하시고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것은 재활 단계든 운동선수든 일반인분들이든 상당히 좋습니다. 이 좋은 느낌들을 항상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동작들은 이제 운동이 끝나고 하셔도 되고요. 또는 운동 전에도 해도 되지만 너무 과한 이완은 운동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되진 않기 때문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운동 전에 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어떤 1단계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2단계와 3단계를 이렇게 하나의 플로우로 연결시켜서 제가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처음 하시거나 이제 초반에 하는 분들은 운동 끝나고 또는 근력 운동을 안 하는 날, 네, 그럴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상하체를 연결해서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상체와 하체의 그 유기적인 이 관절의 회전, 관절 간 그리고 근육 간 협동을 통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일어나는 동작까지 연결되는 건데, 뭐 역시나 부드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손을 짚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바닥을 밀 때도 너무 세게 팍 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머리의 무게, 몸통과 머리의 무게를 이용해서 내 몸이 끌려가야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몸이 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고관절이나 흉추나 견갑대 그리고 어깨 관절이 뭔가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는 분들, 뭔가 잘 움직임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런 동작을 할 때도 관절 간 그리고 근육 간 이 협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협응을 어떻게 이끌어낼 거냐, 그러니까 이러한 무브먼트 플로우라는 동작을 통해서 좀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느낌, 이런 좋은 느낌을 가지고 관절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좋은 협응 통해서 움직임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은 항상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작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하거나 억지로 하려다 보면은 내 몸은 더 많은 긴장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움직임의 퀄리티는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들은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무브먼트 플로우로 교육을 참여하시면 좀 이론적인 베이스를 좀 여러분들이 듣고 또 같이 이런 실기들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이 이렇게 단순하게 뭐 그냥 누워서 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움직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움직임이 뭐 막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마다 다 전체가 다 비슷한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이런 동작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런 동작들을 좀 자주 하면은 일상적인 어떤 보행에서의 부드러움 찾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드러움이 지속이 된다면 움직임의 리듬 또한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관절 또는 근육의 어떤 갑작스러운 긴장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드러운 움직임은 여러분들이 꼭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도 편하게 앉는다고 해도 몸에 힘을 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몸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자세 조절을 하기 위해서도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끼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눕거나 엎드리거나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또 단계가 있으니까 운동의 레벨이 단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연습을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부상 조심하시고 오랫동안 운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